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예, 취임 후 첫 오찬 회동. 네. 여당과 한 거죠. 네, 대통령실에서 네. 여당 지도부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도시락 오찬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안건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회동의 취지는 당과 대통령실 간에 문턱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자. 그래서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제 연출됐다고 합니다만은 분위기를 보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비공개 회의 전에는 별 이야기가 없었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오후에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겪어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분위기였고 비공개 회동 분위기가 궁금한데 이따가 여의도 사사건건에 이제 참석하셨던 패널이 나오니까 직접 물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뭐 예고까지 해주셨어요? 네. 자,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 공개됐는데 네, 나왔습니다. 나토예요? 나토입니다. 그러니까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정상회의가 이번 달입니다. 29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데 네. 참석 가능성은 점쳐져 왔는데 대통령실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날아가고 또 하나의 관건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올 것인가. 그렇다면 거기서 혹시 한일 정상회의가 뭐 불시에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측들이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동맹국이 있고 파트너국들이 있습니다. 네. 파트너국으로는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오는데 그럼 우크라이나와도 만날 수 있는가.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앞으로 그렇게만 확인을 하고 정해지는 대로 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양국 간 회담도 다양하게 열릴 수 있어요.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거든요. 어떤 성과가 있을지. 먼저 뭐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나토의 이 가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뭐 당연한 명분인데 그 외에 또 이제 이 다자 외교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자 정상회의 이 계기로 양자 회담도 다양하게 열리니까요. 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예, 시범 개방. 그런데 오염 물질은 네. 용산공원. 용산공원 시범 개방됐죠. 예, 용산공원 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한미군 기지가 있던 곳이고 주로 이제 주한미군 가족들의 이제 숙소와 학교가 있던 부지예요. 전체 반환 부지의 16%만 개방을 합니다. 네. 직선 거리로는 이게 한 1.1km. 지금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그리고 이제 중앙 국립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구간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한 이제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제한적으로 개방됩니다. 우선 10일부터 19일 사이에 시범 개방을 하는 건데 10일에는 이제 오전 11시부터 개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9일에는 오후 1시까지만 받고 오후 3시에 문을 닫는데 매일 단위로 보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5차례만 신청을 해서 500명씩 들어가서 2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2,500명이 이제 시범 방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지에 과거에 이제 유류 저장이 지상과 지하에 있던 곳에서 네. 유류 유출이 한 4차례 있었고 지금 오염된 토양이다. 그런데 안전하지 않은데 개방해도 되느냐? 이런 또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지하수에 보면 기름이 떠 있고 이런 그림도 좀 많이 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하수 수치로 본다면은 이게 벤젠과 페놀 이제 위험 물질들이죠. 이 기준치의 2배 정도 된다는 거고 석유의 총 탄소화 기준을 보면 이게 기준치의 한 29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주를 하거나 만약에 이게 상업지구가 돼서 근로자들이 일한다고 전제하는 경우에는 이 발암 물질의 이제 유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의 또 입장, 오늘 원희룡 장관도 입장을 냈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게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거고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뭐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혹은 이제 잔디를 덮을 것이고 하루에 2시간만 돌아보는 개방이기 때문에 유해성에 대해서는 큰 우려 없다. 근데 원희룡 장관은 아예 과장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명확하게 이 유해도 위험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또 좀 중장기적인 안전 방안이나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문제가 좀 이제 촉발되고 있는 초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정부 입장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네. 이래요. 도로를 포장하거나 잔디를 덮어서 토양의 직접적인 인체 접촉을 차단하겠다. 네. 근데 흙에 꼭 직접 접촉이 돼서가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비산되거나 이래서 유해물질을 들이마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형태로 가능하죠, 접촉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만약에 여기가 거주지가 돼서 거주자가 있거나 상주하는 또는 이제 상업지구가 들어서서 이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비소 등의 발암물질 위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토양 접촉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면밀한 안전 대책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도심에 대형 공원이 생기는 거야 좋은 일입니다만 네. 공원에 갔다가 사람들이 건강에 위험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예, 미국 이어 유럽도 네. 금리 얘기입니다. 자, 기준금리 또 올리겠다고 했죠? 네, 미국은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리고 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올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유럽은 이게 좀 이례적인 게 11년 만에 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안 올렸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11년간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런 상황이었는데 유럽은행 총재가 있죠.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가 이제는 물가 대응 또 이제 물가 대응은 반대로 인플레이션 위기를 또 동반하기 때문에 네.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데 올린 게 아니고 7월에 0.25%를 올릴 예정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9월에도 또 올릴 예정이다. 그런데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은 물가가 지금 유럽 기준으로 6.8% 현재 오르고 있고 내년은 3%대 또 내후년에도 2%대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힌 거고요. 자, 긴축 공포 커지니까 바로 네. 주식시장 반응하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만 코스피가 2,600이 깨졌습니다. 네. 2,595.87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긴축 공포가 미국에 이어서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휘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빚내서 아직 투자하고 계신 분들 네, 위험하죠. 정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뭡니까? 예, 이건 경상수지 우리나라 무역 수지 문제인데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2년 만에 깨졌다. 2년 만에 예. 흑자가 깨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잘 들여다보시면 우선은 이제 5월 달 한 달에 경상수지 흑자가 무너져서 적자로 돌아선 건데 그 폭이 크진 않아요. 약 8천만 달러 정도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오랜만에 발생한 겁니다. 네. 계속 흑자 행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는 5월이면 돌아설 거다.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왜 적자가 됐느냐? 이 요인은 먼저 유류 가격 등 급등세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에너지 수입이 늘었어요. 8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서비스 산업의 수지는 흑자인데 4월에는 외국인 배당이 많이 나가서 사실은 흑자가 났지만 외국으로 유출된 이제 배당금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8천만 달러, 1,000억 원 정도가 적자긴 하지만 5월에는 이 배당 요인 등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속돼 있는 경상수지는 우리가 흑자가 맞고 지금 사실 반도체 수출 등은 호조기 때문에 11%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수입 물량이 16% 늘었고 에너지 가격은 올라갔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사실은 적자에 대한 위기도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상수지는 꾸준히 흑자였는데 여기에도 일단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챙겨봐야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